임종석, 김세연 두 사람의 불출마 선언 후 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86세대 퇴진론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철희 의원 지난번에 역시 불출마 선언했는데 아름다운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 86세대는 이제 역할이 끝났다. 이제 마지막 역할은 젊은 세대에게 문을 열어주는 삼파역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우상호 전 원내대표, 우원식 전 원내대표 다 86세대들이죠. 일할 사람은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 86세대 전체를 기득권화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386이 기득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매도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불어닥친 충격파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청산의 대상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제 그 자체에 연연하기 때문에 저런 반응을 보였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건 꼰대스러운 건데 진보가 저는 꼰대스러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86세대가 정치적 세도로 보면 다른 어떤 세대 못지않게 성과를 거뒀다. 그럼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 된 것이고 개개인이 역량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도 있을지 이제는 뭐 가족들을 생각하면 이쯤에서 그만하고 가족들과 좀 지내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조금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밍이 지금은 이제 정기국회 중이잖아요. 예산도 아직 처리가 안 됐고 이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끝나고 대개 예비후보 등록 시점이 12월 17일인가요? 그쯤이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제 다 진퇴를 좀 분명하게 얘기할 상황이 오니까 그때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떠밀려서 그만두는 거 말고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분들이 몇 명 정도나 돼 보입니까? 제법 있어요.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뭐 저까지 포함해서 이러저러한 분들 의사를 좀 분명히 하거나 의사가 좀 강하신 분들 따지면 얼추 한 15분에서 20명 가까이 됩니다. 개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정치의 가치라든가 노선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뭐 그걸로 국한되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또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우리가 무슨 자리를 놓고 정치 무슨 기득권화돼 있다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사실 인위적인 공천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정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386 정치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제 논쟁이 있어요. 저는 이게 뭐 386 집에 가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뭐 기사도 있고 한데 그건 뭐 저는 동의는 안 되는데 30년 동안 386이 정치권의 주역으로 있으면서 이런 대한민국 혁신하는 거에 얼마나 성과를 거뒀느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근본적으로 우리가 돌아보면서 불출마만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좀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한 번 더 한다면 이번에는 정말 한번 우리 모든 걸 던져서 한번 대한민국 혁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한번 다시 먹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된다고 좀 봅니다. 민주당 내 86세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자리에 있는 김영주 의원, 정태근 의원 다 86세대 대표 주자들이셨는데 김영주 의원 이제 386 우리가 386 했는데 그때 386은 30대일 때 얘기였잖아요. 80학번 그리고 60년대생. 근데 이제 30대는 훨씬 넘어섰으니까 이제 586이 됐죠. 86세대가 됐는데요. 86세대 영퇴론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먼저 임종석 실장이 왜 이렇게 던졌을 것 같습니까? 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싶은데요. 글쎄 뭐
그동안에 이제 한때는 종로 출마설이라든지 예,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정부의 초기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상당한 국정 운영에 대한 네. 책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야의 격돌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사실 상당한 어떤 그 장애에 부딪힌 것도 사실이고 또 본의 아니게 자기 개인의 역량과 다르게 뭐 자기 아이의 문제라든지 또 이렇다 저렇다 한 여러 가지 어떤 시민단체들의 어떤 발목 잡기식 어떤 고소고발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이제 뭐 아직 뭐 연령으로 보면 그렇게 올드한 연령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한참 일할 이래야 나이죠. 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측면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통일운동과 관련된 사단법인의 이사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왔기 때문에 다시 좀 한편으로는 밖에 나가서 어떤 현재 지지부진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어떤 좀 더 속 시원한 자기 스스로 마음껏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 또 원내 진입도 지난번에 솔직히는 이제 은평교에 나올라 하다가 이제 잘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런 또 최근에 종로 같은 거는 정세균 의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좀 애매한 부분들도 있었던 거고 지금 다시 고향이나 또 서울 어디 가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김세현 의원하고 달리 임종석 실장은 그냥 자신의 얘기를 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내가 물러나면서 86 같이 물러나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이철희 의원이 불을 댕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오는 86 역할 다 끝났다는 그 퇴진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실은 소위 86 세대가 16대부터 기용이 됐습니다. 소위 젊은 피 수혈로 보면 이제 다음 선거가 21대라 그러면 무려 이미 5번의 텀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한 20년 동안 말하자면 86 세대가 정치에 30대부터 이제 어쨌든 그 40대 초반, 30대 말부터 이제 이미연이나 한병도 의원이나 그런 분들은 이미 30대 중반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20년, 50대 중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긴 시간일 수 있는 거죠. 그만큼의 말하자면 서구의 68세대만큼의 긴 정치적인 운동과 정치적 역할을 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러한 자기 스스로는 아직도 한참 일할 때라고 느껴지지만 어쨌든 이게 연령적으로는 그렇게 올드한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상당히 많은 정치적 포션을 차지한 건 사실이란 말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피로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시대 변화에 대해서 과연 깃발 교체를 할 수 있었느냐 스스로. 그런 면에서 과거에 말하자면 수구 세력화된 부분도 없잖아 있다. 양 진영론에 갇혀가지고 이제 그런 면에서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이철희 의원이 많이 먹었다라는 건 그런 16대부터 20대까지 거의 소위 이제는 주류가 되었던 정도면 많이 먹었다는 표현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그런 세대만 가지고 정치할 수 있지 않고 60대, 70대 되는 분도 말하자면 세대 대표성을 가지고 연령 차별 없이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했을 때 소위 뭐 586 세대들은 다 나가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이들이 지금 현재 그런 위기를 맞는 것은 깃발 교체에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여론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문제는 저는 그다음 세대들을 이 586들이 얼마나 준비해 왔는가 이제 그런 면에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은 86 퇴진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 이 86세대들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득권이라는 얘기에 상당히 예민해요. 근데 기득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물러나지 않고 계속 누리려고 그러면 기득권입니다. 그러면 그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뭐냐? 첫 번째, 과연 공심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두 번째, 용기 있게 일을 하느냐? 세 번째, 상식에 근거해서 일을 하느냐? 제가 이번 자막을 좀 비춰줬으면 좋겠는데요. 누구나가 다 공심과 사심 사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심보다 사심이 많으면 물러나야 됩니다. 용기를 내기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서 비겁하면 물러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변하고 있고 사람들의 생각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비상식에 머무르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건 뭐 86이든 아니든 다 특히나 적용되는 얘기겠죠. 86세대들이 그렇게 민주화 운동을 자부심을 갖고 한 이유는 그 당시의 시대적 소명을 공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그리고 그 당시의 상식은 민주화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한번 보세요. 강기정 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리를 지르면 이인영 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운영위원장인데 이인영 위원장이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시켰어야 됩니다. 같은 386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민주당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조국이라는 장관이 문제가 있으면 우리 진영이기 때문에 옹호할 문제가 아니라 용기 있게 이번 선택은 잘못했다라고 금태섭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처럼 얘기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고 86들이 걸어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상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86이라는 세대가 당초에 가졌던 공심, 용기, 상식 이것을 여전히 큰 비중으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서 누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진영, 이제는 자기 자리 이렇게 스스로가 비겁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시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DJYS가 71년도에 40대 기술원 얘기해서 30년을 거쳐가지고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지도자가 됐고 한국 정치를 바꿨습니다. 20년 지도자를 해서 과연 86이라는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바꿨냐? 한국 정치에 정말 아주 지대한 역할을 했냐? 이 문제들을 스스로 성찰하는 토론들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86에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상당히 좀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조금 길어지고 있는데 장성철 소장은 86세대가 아닙니다. 아니죠. 네. 막 97세대쯤 되시나요? 네, 그렇다고 그렇죠. 치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86세대가 아닌 분의 입장에서 봤을 때 86세대 꼰대화된 측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발언에서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04년도와 2008년도에 이 86세대들이 동교동계 세력들을 밀어내려고 많은 압박과 여러 가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동교동계의 분들이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 할 일이 있다. 라고 똑같이 지금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덧 전대협 세대,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했던 경력만 가지고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 나를 다시 의원으로 뽑아달라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이제 너무 이분들이 기득권화가 됐다. 그래서 석양에 지는 그런 노을처럼 멋있게 퇴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분들이 좀 후배들을 양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86세대가 석양에 치는 노을까지 되나요? 뭐 이미 기득권 세력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권력에 대한 그 포션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2004년과 8년도에는 그 86세대들이 동교동계를 밀어낼 때는 그분들이 밀려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밀려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6세대들을 밀어낼 만한 그 세력들이 없어요. 지금 집권 세력에서 보면 이분들을 대체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당히 버티고 싸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권력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권력 싸움의 싶습니다. 측면에서 보셨군요. 네. 차재용 교수 시각이 매우 궁금한데 어떠세요? 네, 저는 뭐 지금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넬을 뭐라고 썼냐면요. 장강, 후랑, 추, 전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 양쯔강, 장강의 뒷물이 안무를 밀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역사적 순리인 거거든요. 대한민국 정치사에 있어서도 보면 소위 말하는 각 세대별 특정 짓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4.19 세대, 63 세대, 그리고 뭐 긴급조치 세대 등등들이 있었는데 각 이 4년마다 닥치는 그 총선 때마다 그 그룹들이 항상 어떤 식으로든 밀려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86 그룹들도 이제는 이제 자리를 물러날 때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이 86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80년대 운동권
그 주도했던 그런 학생 운동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한 묶음으로서의 그분들의 그 집단적 퇴장은 불가피하지만 그러나 그 개개인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비전과 꿈을 갖고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부분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물이 흘러가서 바다로 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증발해서 다시 또 구름으로 가서 다시 또 흘러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지금 86그룹이라는 그룹에 있어서 일종의 기득권을 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계급장 떼고 자신의 비전과 정책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86그룹이라도 그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정치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죠. 이 조금 이 사담을 하나 소개를 하면 제가 작년 초에 우연히 그 사석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비서실장이 끝나고 나서 뭘 할 거냐. 그러면서 자기 대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임종석 비서실장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뭘 하려고 해도 날씨가 맞아야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니까 자신은 준비가 하더라도 주변의 여건이 맞지 않으면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언제든 날씨가 좋을 때를 대비해서 나는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게 퇴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치 전면에서 퇴장이라는 것도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날씨가 좋을 때를 대비해서 또는 날씨를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는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임종석 실장 날씨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왜 그만두기로 했냐 그랬더니 오늘 비가 와서 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탁현민 전 행정관 보내는 것도 첫눈 올 때 보내준다고 그러고 천기에 관심이 많나. 그런 모양이에요. 예. 서정욱 변호사는 저는 386요. 그중에 특히 운동권 386 있죠. 이분들에게 기득권 중에 기득권으로서 전면적으로 물갈이해야 된다. 이래 봅니다. 이분들에게 역사적인 기여는 일부 있어요. 정치적인 제도적 민주화에 일부 기여했어요. 그러기에 이분들은 비판만 할 줄 알지 나라를 운영하거나 대안을 제시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86에 제가 통계를 봤더니 전체 의석수의 44%가 386 나이예요. 44%. 이거는 이게 세대 간의 균형을 보더라도 너무 안 맞고요. 저는 386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이 조국 안희정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국민한테 주는 거예요. 조국 교수와 안희정 지사. 이 두 분이 386 운동권을 저는 상징하는 대표적 인물이고 일단 이분들에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본인들의 역할은 상당히 끝났고 본인들이 처음에 나올 때는 젊은 표로서 곽강받았죠. 그럼 이게 그 기회를 지금 더 후배들한테도 넘겨줘야 된다. 따라서 저는 뭐 차재용 교수님들이 그 중국 한시를 인용했지만 장강도 항상 그 뒷물결이 앞물결을 몰아내듯이 저는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쓴 거는 386은 지금 이게 불평등의 치유자가 아닌 수혜자고 기득권의 타파자가 아닌 기득권자다. 이 말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386이 물러나야 되면 그 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세대 간의 균형, 조화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위 세대도 얼마든지 국가를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에 지금 386이 44% 의석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대 이전도 다 물러나야 된다고. 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386이 많으니 그 비중을 좀 줄이면서 젊은 층도 들어오고 또 이게 더 그 위층도 정치에 기여할 수 있는 거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서 변호사한테 어떤 분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내가 물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가 상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386들은 물러나야지요. 그런데 386 전체 제 주변에도 제 친구 중에도 지금 평생 학술운동에만 매진하는 친구가 있어요. 학교 나와서 여태까지 통일운동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환경운동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386들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 없어요. 근데 모든 386을 똑같이 도매급으로 넘겨버리면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인생은 뭐가 되냐고요. 제가 이게 44% 점유율을 의원 중에 하잖아요. 아니, 그럼 이게 인구 대비 보면 한 10몇 %밖에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균형을 하자. 386들을 뭐로 물러나라고 그래야지. 알겠습니다. 자, 오기영 변호사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논의 속의 전제가 이제 한 86그룹이라는 집단적 실체를 전제로 한 이제 표현들인데 저는 그 실체가 없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종종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저 받아보면 이 동교동계, 상교동계라는 건 되게 좀 정치적으로 집단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교동계, 상교동, 상도동계라고 하는 우리 역사상 또 정권교체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고
그런데 386 세대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학생운동 했던 초기에 정치권에 진입했던 분들을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약간 확대해서 이야기하기도 논의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집단화돼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많이 개별화돼 있고 오히려 이제 그 비판의 내용적으로 집단이 아니라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 상당히 좀 경직된 태도 그쪽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뒤로 FTA 관련돼서 좀 그 유연하지 못한 것, 그것도 좀 저는 다른 의견인데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변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다 새로운 인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주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한반도 질서 또는 이제 혁신 경제 또는 지속 가능한 복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한 속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게 이런 기준으로 구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치 중심으로 구분해야 되고 그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하는 이 사회적 요구가 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런 논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단적인 어떤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계속 그 386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인위적 공격이다,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가치를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 인물 교체 필요하다 이건 공감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나이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386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그때 386 컴퓨터가 이렇게 나오면서 나온 얘기인데 요즘 386 씁니까? 뭐 안 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떠나서 생각이 또 굳어 있으면 물러나든지 바꾸든지 해야죠.